총 7조 8천여 원에 달하는 KDDX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 입찰이 지난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2020년대 해군 최대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KDDX는 국산 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다. 한국 해군 최초의 국산 6,000톤급 스텔스 구축함이다.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도입된다. 한국 최초의 국산 6,000톤급 스텔스 한국형 자기구축함 개념도 KDDX는 국산 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다. 대형 방산업체들은 KDDX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전투체계 사업에 대형 조선업체들은 함정 기본 설계 사업 수주에 뛰어든 상태다. 전투체계 사업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함정 기본 설계 사업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맞붙는다. 군 소식통은 2일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지난달 30일 전투체계 시제 사업 관련 입찰 제안서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했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척당 비용은 1조 3천여 원으로 총 사업비는 7조 8천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군은 북한 위협 외에 중국 북해함대 및 동해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2개 호위대군 위협을 동시에 고려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KDDX는 유사시 중일 이지스함 등에 대응할 우리 수상함의 핵심 전력이다. 해군 기동함대의 기동전단 3개에 2척씩 배치된다. KDDX 전투체계는 함정의 첨단 레이더, 소나 등 각종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미사일, 어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개발비만 6,700여 원에 달한다. 전투체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고깔처럼 생긴 통합마스트다. 통합마스트에는 레이더, 통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각종 센서가 함께 들어가 스텔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 종전에는 이런 센서들이 함정 여기저기에 분산돼 있었다. KDDX에는 48기가량의 한국형 수직발 4기가 설치돼 다양한 미사일이 탑재된다. 전술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 천공 또는 L-23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해성 함대함 미사일, 어뢰 등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첫 스텔스 구축함 KDDX의 모든 것. 2020년 대한민국 방위산업계 최고의 핫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한국형 자기 구축함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독자 기술로 고성능 구축함 6척을 건조해 2000년대 초반부터 KDX2 사업을 통해 배치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원래 해군이 제7기동전단을 창설하고 작전 대상 해역을 크게 넓힘에 따라 기동전단의 구축함 전력 보강을 위해 소요가 제기돼 2019년부터 2026년까지 6척이 KDX-IIA라는 명칭으로 배치될 예정이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 일정이 늦춰졌다가 KDDX 사업으로 더욱 강해졌다.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처음 그 존재가 확인된 KDX-IIA 프로그램은 해군의 기동함대 구상과 맞물려 미니 이지스함을 다수 건조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동전단을 창설하며 양적 확충에 나섰던 해군이 신형 구축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방산업계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지스 시스템을 제조하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한국 현대중공업과 손잡고 IAED라는 모델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해양방산 전시회를 통해 그 면모가 공개된 IAED 모델은 충무공 이순신급의 선체를 확정해 로키드 마틴의 스파이-1F 위상 배열 레이더와 이지스 전투체계를 얹은 설계안이다. 노르웨이의 프리초프 난센급 방공 호위함에 탑재된 이 레이더는 세종대왕함에 탑재된 스파이-1D 레이더의 소형함 버전으로 탐지거리
동시 대응 능력이 스파이-1D보다 다소 떨어지는 염가형 제품이다. 록히드 마틴 등은 충무공 이순신급 선체를 기반으로 스파이-1F와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하고 MK-41 수직 발사기 32셀 또는 48셀의 SM-2 함대공 미사일과 대잠 미사일을 싣고 외부 발사기에 하푼 함대함 미사일 8발과 램 발사기 등을 장착한 설계안을 내놓았다. 방산업계에서 제시한 미니 이지스함 가격은 한 척에 6천억에서 8천억 원 수준이었다. 당시 전력화를 준비 중이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한 척 획득 비용이 1조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제안이었고, 이 때문에 해군이 이 제안을 외면하면서 미니 이지스함 구상은 사장됐다. 한국 군함 설계 기술 뽐낼 큰 판. 착실하게 차기 구축함 사업을 진행하던 해군은 2011년 전력화 계획에 KDDX라는 명칭으로 6척 소유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고,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초도함 6척을 건조해 기동함대에 배치한다는 전력화 일정을 짰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2020년대 중반이면 유사시 주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안보 환경의 변화는 차기 구축함 사업 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군은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추가 소유를 제기했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개량한 배치 II 3척 건조를 결정했다.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인해 KDX-IIA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2020년대 후반에 착수하는 것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사업 일정이 뒤로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사업 일정의 조정은 오히려 KDDX에 약이 됐다. KDDX 체계 개발에 들어가기 전 세종대왕급 배치 II 사업과 한국형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첨단 무기가 개발, 평가됐고, 이를 통해 10년 전 구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첨단 기술이 대거 소요 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군은 2017년 4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KDDX에 요구되는 주요 성능과 재원의 가이드라인을 짰고, 2019년 시작된 탐색 개발을 통해 KDDX의 방향성과 개발에 반영돼야 할 첨단 기술의 목록을 정리했다. 탐색 개발을 완료한 군은 2020년 4월 제12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전투체계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목표 성능을 확정했는데, 이렇게 확정된 목표 성능은 10년 전 KDX-IIA가 추진되던 당시 요구되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군은 KDDX의 핵심 임무로 대공, 대함, 대지, 대잠 능력은 물론 단도탄 탐지, 추적을 명시했다. 방공 전투함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 성능 확대에 따라 덩치도 커졌다. 당초 KDX-IIA는 기동함대의 질적 주력인 1만 톤급 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보조하는 6천 톤급 중형 구축함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KDDX는 만재 배수량이 8천 톤에 육박하는 대형 전투함이자 해상에서 예측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주력함 수준의 전투함을 만드는 사업으로 판이 커졌다. 최근 세계 전투함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군함 설계 기술을 한껏 뽐낼 수 있는 큰 판이 열린 것이다. 단일 사업 규모로는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7조 7,7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다음으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KDDX의 사업비는 7조 원에 달한다. 해군은 북한 위협 외에도 중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일본 해상자위대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한다. 8,000톤급에 육박하는 대형 전투함이 될 KDDX의 한 척당 건조 비용은 9천억 원에 육박하며
이 구축함 건조를 위한 각종 하위 시스템 개발과 생산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책정돼 있다. 도대체 이 배의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KDDX의 사업 비용이 이토록 상승한 것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요구 성능이 일반적인 방공 구축함을 압도하는 주력 이지스 구축함 수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KDDX는 대공, 대함, 대지, 대잠 임무는 물론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장기적으로는 요격 임무도 맡을 예정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다양한 센서와 무장이 들어가야 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우선 대단히 비싼 센서가 탑재된다. 기존의 충무공 이순신급의 대공 레이더는 5,500톤급 구축함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염가형 기계식 레이더 MW08이 채택됐다. 여기에 AAN-SPS-49와 같은 2차원 대공 레이더나 STIR-240 사격 통제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가 마스트로 불리는 철탑에 덕지덕지 붙어있다. 그러나 KDDX는 모든 센서를 통합 마스트, 즉 거대한 스텔스 구조물 안에 모두 집어넣었고 레이더도 이지스 레이더의 버금가는 고성능 레이더로 교체했다. 기존의 이지스 레이더는 장거리 탐색에 유리한 S밴드 단일 대역 레이더다. S밴드는 대단히 먼 거리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 정밀 추적 능력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조밀한 파장을 가진 X밴드를 소형 표적에 대한 정밀 추적 용도로 사용하는데, 미국 해군의 경우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MDR 개발 과정에서 S밴드와 X밴드를 동시에 적용하는 듀얼밴드 레이더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듀얼밴드 레이더는 이론상으로는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상호 전파 간섭 문제와 비용 상승 문제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KDDX는 장거리 탐지 추적과 요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 마스트 안에 두 가지 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는 파격적 결단을 내렸다. 이 기술적 모험이 성공할 경우 KDDX는 장거리 탐지 추적과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미국도 갖추지 못한 능력이다. 세계 최정상급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함이 되는 것으로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완벽한 라인업 갖춘 국산 미사일 탑재. 무장 역시 어마어마하다. 한국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이후 크기 대비 강력한 무장을 선호해왔다. KDDX도 마찬가지다. KDDX에는 충무공 이순신급과 세종대왕급, 대구급에 적용된 한국형 수직발사기 KVLS보다 면적은 180%, 길이는 120%, 탑재 중량은 185% 증가한 차세대 수직발사기 KVLS2를 64셀 탑재할 예정이다. 이 수직발사기의 탑재가 확정된 무장은 완벽한 라인업을 갖춘 국산 미사일이다. 공격 무기로는 최장 1500km 떨어진 곳의 지상 표적을 좁집게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비롯해 적잠수함을 잡는 홍상어 대잠 미사일,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탑재된다. 방어용 무기로는 1셀 4발의 쿼드팩 형태로 탑재되는 해공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현재 개발 중인 천공 기반중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된다. 군은 고성능 레이더와 장거리 레이더를 결합해 장기적으로 KDDX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정도 무장 능력은 주요 선진국의 대형 주력 수상 전투함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다. KDDX는 잠수함이 우글거리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적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격파하기 위한 차세대 대잠 장비도 기본 옵션으로 갖추고 있다. 기존 전투함은 선체 하단에 고정 장착된 소나를 이용해 수중의 잠수함을 찾았다. 이러한 방식은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소나와 잠수함 사이의 거리, 심도 차이에 따른 매질 변화 때문에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어렵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성능을 가진 전투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상당한 모험이 될 것이고
당연히 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첨단 반도체와 전자기기, 조선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이다. 그 강국의 여러 업체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